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법은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시설 그리고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택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후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행법에서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하여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에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중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법 제41조 2의 신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등인데요, 1항부터 8항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 검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즉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3항입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해서는 41조 5항부터 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인정 업무는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업무로 본다. 4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5항입니다.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으로부터 성능 검사 기준에 따라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입니다. 사용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 결과가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하고 시공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7항입니다.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항입니다.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이제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대통령령의 내용들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주택법 개정은 지난 1월 11일 날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평은 이렇습니다. 제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행이나 살인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주택법 개정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으로 촉발된 사건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물론 건설사들까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상담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 26,257건이 접수됐는데요.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20년도는 42,250건, 2021년도는 46,596건으로 지금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노력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를 올해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아파트부터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 도입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 전에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권고 기준에 만약에 못 미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량 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 도구로는 현재는 백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측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백머신 측정법으로는 40dB입니다. dB를 충족하면 되지만 임팩트볼 측정법은 37dB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하는 등 기술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건설사들이 주력하는 바닥 두께 강화 방식은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두껍게 할수록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콘크리트 무게가 증가하면 건물 하중도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기둥이나 벽도 두꺼워져야 할 것입니다. 소음을 잡는데 어떠한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사비 원가는 늘어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상 받을 수 없는 가격이라면 시공업자들에게는 공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